그리고 개인정보 요구 금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채용을 할 때 기초심사 자료 이력서에도 뭐 용모, 외모, 신체적 조건, 뭐 혼인 여부, 뭐 직계, 준, 비속, 형제자매,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뭐, 즉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내용들은 어, 받지도 말아라. 정보를 받지도 말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2019년 7월 이후에 이제 2021년 10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를 보면은 이제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개인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요구에서 가장 많은 위반은 아무래도 이제 혼인 여부가 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안 되는 건 알지만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인력 운영에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뭐 그렇지만 이제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혼인 여부를 이제 채용 과정에서 하기보다는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 뭐 이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신체적 조건을 금지를 하고 있지만 사진 부착은 구직자가 이제 지원서에 낸 당사자와 실제 면접을 본 당사자가 동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걸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키, 몸무게, 이제 흉터라든지 문신 이런 특징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도 다 금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혼인 여부 관련돼서는 면접 중에서도 질문으로도 금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걸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계가족의 개인정보, 직계가족이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수집도 금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는 이제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 이력서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 이력서에 맞게끔 제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그 이력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기입하는欄이 없게 한다면은 어,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이제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력서 작성할 때는 기재 금지 항목을 열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밑에 이제 예시로 한번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모집 공고에서 본 것을 제가 일부 캡처해서 붙인 건데 뭐 제출 서류에는 이런 거는 기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을 하면은 회사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괄호로 친 게 이제 구직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지원자들의 의무입니다. 네,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뭐 처벌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가는 사실 뭐 입증이 되지 알기 어렵죠, 명확하게.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입증 자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구직자가 이력서를 허위 기재한 경우에 채용을 했는데, 채용하고 나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이슈가 됩니다. 이걸 흔히 경력 사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일단 구직자가 회사에게 제출하는 이력서 그리고 회사가 이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뭐
진정성과 회사에 지원하는 진정성과 뭐 정직성 그리고 뭐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거죠. 근데 뭐 항상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이 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채용 취소, 즉 해고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면은 법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딱 과거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고용 당시 사정만 봐서 이 사람이 회사가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채용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채용 취소할 수 있다, 해고할 수 있고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판례가 좀 변경이 된 게 고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 근로 제공 이후에 해고의 채용 취소, 해고에 이르기까지 뭐 근로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이력서 허위 기재에서 뭐 이런 판결이 있지만 사실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로 인해서 해고를 하면은 대부분의 판결이 좀 회사 측으로 좀 유리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좀 지금까지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론 근로자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즉 이력서 허위 기재는 좀 정당한 해고다 사유다. 왜냐면은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신뢰관계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뭐 학력을 허위 기재한다고 한다든지 뭐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허위 기재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당연히 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 사문서를 위조한 뭐 그런 범죄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허위 기재는 이런 거겠죠. 뭐 경력을 부풀린다고 한다든지 이제 경력 부풀리기 같은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경우 이런 자격이나 이런 경력이 있는데 이런 걸 특별히 기재 안 한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는 한 3년에서 5년 일한 경력직을 보고 3년에서 5년 정도 일한 경력직을 뽑고 싶었는데 이력서에서 3년 경력을 했다고 해서 뽑았더니 알고 봤더니 1년 정도의 경력밖에 없는 그런 직원을 과연 해고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회사는 좀 인건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고졸 사원을 뽑고 있는데 대졸 사원이니 대졸 대학교 졸업한 인원이 뭐 취업 선비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서 뽑은 경우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돼서 이런 문제가 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고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에도 이 사람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은 그럴 때 이제 이력서 허위 기재로 해고할 수 있고 그게 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조에서는 이제 채용 서류의 접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전자우편을 받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 즉 회사는 채용 사실에 따라서 구직자가 서류를 접수를 하면은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이 접수 사실의 고지나 이제 고지 방법은 상당히 좀 이 채용 절차법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에요. 뭐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텐데 어쨌든 회사는 접수 사실을 받았으면 그때 바로 접수에 된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 이메일로 접수를 받았을 때 이메일로 답장을 해서 잘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는 뭐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본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을 토대로 좀 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용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면 이제 채용 일정을 고지하는 단계예요. 채용 일정. 네. 채용 일정, 뭐 채용이 좀 지연이 된다고 한다든지 채용 과정이 좀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모두 알려야 되고 이건 결국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경우예요. 이제 고지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전반적인 일정을
이렇다. 언제까지 지원서 되고 언제 면접을 보고 언제 최종 합격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좀 상시 채용이라든지 좀 넓게 보고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합격하였습니다. 지원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고 나서 지원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면접 일정은 언제입니다. 면접에 합격이 되면은 면접 합격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고지하는 것도 있고 뭐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알려야 되고 이거는 뭐 메일이라든지 고지 방법을 홈페이지로 게시한다든지 그 내용은 항상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예시로 한번 봤는데 이제 전체 일정의 고지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3월 14일부터 뭐 3월 16일까지 서류를 받고 서류는 이제 심사를 해서 3월 24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면접은 언제 보고 최종 합격자는 이때 발표됩니다. 이렇게 전체 일정을 고지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단계별 일정의 고지인데 네, 이걸 좀 사례를 찾기 위해서 좀 보니까 제가 지금 소속해 있는 법인에 했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넣었습니다. 좀 설명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네. 제가 뭐 이력서를 넣었더니 이력서는 잘 받았다. 서류 심사 후에 면접 일정이 잡히게 되면 연락드린다. 면접 일정을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면접 일정 언제가 되냐. 면접을 봤더니 이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단계별 일정의 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